당 고조 이연은 서위 8주국이었던 이호의 손자로 자는 숙덕이고 농서지방의 성기 출신입니다. 어머니인 독고씨는 8주국의 실질적 최고 실력자 독고신의 딸로 수문제의 독고황후나 북주 명제의 독고황후와 자매지간입니다. 따라서 이연은 수양제와 외사촌간인데요. 아울러 이연의 부인인 두황후의 어머니가 북주 문제의 딸인 양양공주이므로 우문태의 외손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연 역시 서위에서 북주 수나라로 이어지는 관롱 집단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로 볼 수 있고 선비계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연은 566년 북주 무제의 천하 원년에 태어나 8살에 북주의 안주 총관이었던 아버지 이병이 죽자 당국공의 자리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수문제를 섬기며 신하가 된 이후 지방관과 중앙관직을 두루 거치며 성장하였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8주국의 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문 자체의 능력에 비해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13년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에서 도군이라는 관직, 즉 수송사령관의 임무를 맡았을 때 양형감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때 이 반란에 동조한 병부시랑 곡사정이 고구려 측으로 망명하자 수양제가 홍화유수라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곡사정의 친척을 파면시키고 이 자리에 이연을 기용하면서 섬서성에서 감숙성에 걸쳐 13개 군을 통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지 못하던 이연이 요직에 기용된 이유는 비상시국에도 신뢰할 수 있는 외가 쪽을 동원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수나라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해버리고 마는 아이러니를 연출한 셈이죠. 참고로 유수라는 직책은 국가 비상시에 특정한 지역에 하나여 황제의 권한을 대리하는 임시 관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612년 말이 되면 이연은 홍화유수에서 태원유수로 승진하였는데 태원은 동쪽으로는 정영구를 넘으면 화북의 대평원을 볼 수 있고 서남으로는 황하를 건너면 장안으로 나올 수 있으며 남하하면 낙양으로 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태원이야말로 혁명의 근거지로서 이용되곤 하였는데 이연이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태원을 차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혁명을 꿈꾸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양제의 폭정에 대한 반란은 현재의 산동성 일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황하의 물길이 많아서 반란군이 자신의 부대를 은폐엄폐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 지정학적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산동 일대에서 고구려 원정을 위한 육군과 수군을 가장 많이 징발했기 때문입니다. 612년 제1차 원정 이후에 이미 요동, 즉 고구려로 향하다가는 개죽음을 당한다라는 노래가 저작거리에서 유행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 결과 스스로의 수족에 상처를 내어 징발을 피하는 등 전쟁 혐오의 분위기 속에 수왕조는 본격적인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자 자연스럽게 숨죽이고 있던 군웅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613년에 양형감이 후방 수송기지인 여양에서 도군의 지위를 가지고 10여만 명을 이끌고 발생시킨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양제가 바로 고구려 원정군을 퇴각시킨 것은 아니었지요. 대신 장안에 있던 위현에게 4만의 군대로 양형감에게 대적하라 한 것인데 위현이 패퇴하자 결국 철군하여 고구려 원정군으로 반란을 제압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이미 수양제의 사치를 비롯하여 토목공사 및 징병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양형감의 반란이 신호탄이 되어 반란은 곧장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반란 초기까지는 가혹한 징발에 고통받던 농민들이 수양제를 타도하고 수문제의 치세로 복귀를 바랄 뿐 역성혁명을 꿈꾸는 것은 아니었는데 617년부터는 반란의 양상이 달라졌고 반란 집단들이 몇 개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최대의 반란 집단을 이끈 인물이 양형감이 반란을 일으킬 시기에 참모로 활약한 이밀로 이밀 역시 8주국 중 한 사람이었던 이필의 증손입니다. 따라서 이밀도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관롱 집단 출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밀은 문무를 겸비하고 큰 꿈을 꾸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형감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국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와중에도 그는 수나라에 대한 반란을 지속적으로 도모했고 수 왕조 역시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밀은 수 양제가 파견한 용장 왕세춘과의 대결에서 패하고 이연에게 항복한 것인데, 기대와 달리 이연이 자신을 크게 써주지 않자 실망하여 다시 등을 돌렸다가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613년 태원 유수가 된 이연도 드디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3만의 군대로 장안, 즉 서경으로 진격한 것인데요. 이를 태원기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태원기의를 이연의 차남 이세민이 주도한 것처럼 알려진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점인데요. 당시 이세민은 약관 20살에 불과했고 형인 건성이 29세였으며 아버지 이연은 52세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아버지와 형을 두고 이세민이 거사를 주도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연의 군대는 좌, 우, 중의 3군으로 편성되어 좌군은 장남 건성이, 우군은 둘째 세민이 맡았으며 중앙군은 셋째인 15세 원길이 맡아 통솔하며 원길의 부대는 태원에서 수비부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617년 7월 태원을 출발한 원정군은 도중에 수군의 저항을 받기도 하였지만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그해 11월 장안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부패 덕에 출발 시 3만에 불과했던 군대는 이때 이미 20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연이 장안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수 양제의 손자인 13살의 대왕 유를 공제로 옹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 양제는 태상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연 자신은 공제로부터 수나라의 대승상 및 당왕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수 양제가 북주의 7살 난 정제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수나라를 세울 때 했던 방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양위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지요. 그리고 618년 3월 수 양제가 우문화급에게 암살당하자 드디어 그해 5월 말 이연이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즉위한 것입니다. 이연은 자신의 왕조명을 당왕의 당자를 사용하였으며 연호는 무덕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당나라의 고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대륙은 군웅할거의 상태였기 때문에 통일 왕조의 황제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훗날 이밀을 비롯하여 낙양의 왕세충 등을 굴복시킨 후에야 당 왕조는 비로소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나 제국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것이지요. 무덕 9년인 626년 6월 장안궁성의 북문인 현무문에서 진왕 이세민이 처남인 장손무기와 강장, 위지경덕 등을 이끌고 형인 태자 건성과 동생인 제왕 원기를 살해하는 현무문의 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민을 태자로 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깨달은 이연은 사변이 있은 3일 후에 이세민을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하였고 그해 8월 태자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태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635년 6월 자신의 황궁에서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현무문의 변을 조금 더 깊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당태중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